안녕하세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구리시 지역 주민 및 비장애인 학생의 올바른 장애의 향상을 돕기 위해 이렇게 장애인의 온라인 퀴즈 대회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퀴즈 대회 진행을 맡게 된 양시훈, 김민지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애인의 온라인 퀴즈 대회에 참여해주신 구리시 초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가족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여러분.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2018년을 첫 시작으로 해마다 장애인의 퀴즈 도전 골든벨 행사를 진행해왔는데요. 올해로 벌써 5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퀴즈 대회를 진행해서 여러분을 만났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많은 학생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퀴즈 대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5번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장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대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퀴즈 대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부터 알려드려야 되겠죠, 선생님? 네, 본격적인 도전 골든벨 시작에 앞서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재현 관장님 인사 말씀, 그리고 안승남 구리시장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인사 영상을 시청할 거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 3개를 풀어보면서 퀴즈를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골든벨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시간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대회의 꽃! 마지막 골든벨 도전을 순서로 퀴즈 대회는 마무리됩니다. 네, 그러면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재현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재현 관장입니다.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0년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42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또한 장애 당사자의 재활 의욕을 높이며 이를 통해서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장애 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다채로운 행사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상담을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 그리고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굿키즈 언더스토어 2 이벤트 진행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성숙한 장애인식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참여한 골든벨 행사는 관내 학생들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2018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지만 그렇지 못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 골든벨 행사를 통해 참여하는 여러분의 열정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쟁이나 등수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골든벨 행사에 참여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골든벨의 주인공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파이팅! 네, 김재현 관장님 말씀처럼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순간을 기억하며 모두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승남 구리시장님의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안승남 구리시장입니다. 이번 주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는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입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많은 기념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너와 나의 사이는 제로, 또 올바르게 장애를 이해하자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구퀴즈 온더스토어 2, 또 장애 이해 도전 골든벨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김재현 관장님과 이하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됐는데 정말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입니다. 장애와 다름이 편견과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특히 오늘 장애 이해 도전 골든벨을 온라인 유튜브를 활용해서 비대면 진행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번 장애 이해 도전 골든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구리시의 학생 여러분들도 모두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해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승남 구리시장님, 든든한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틀림이 아닌 다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전 골든벨 규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대회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유튜브 화면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퀴즈인 화면과 저희 방송 화면 간에는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퀴즈인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이해 퀴즈 도전 골든벨은 탈락자가 없습니다. 더 빠르게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문제를 다 읽지 않더라도 각자 접속하고 있는 문제풀이 화면에 문제가 나오는 순간 바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은 20초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 제출 버튼까지 누르셔야 정답으로 인정되니 꼭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퀴즈엔 접속 후에는 절대로 뒤로 가기 버튼이나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종료된 후에 다시 입장하게 되면 기존에 쌓은 점수 전부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뒤로 가기 버튼, 종료 버튼은 절대 누르지 않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대회가 시작되면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여분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컴퓨터로 퀴즈앤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대회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든벨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풀게 될 골든벨 퀴즈는 총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3문제는 사전에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해드렸던 예상 문제풀이에는 없는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 형태는 OX 퀴즈가 12문제, 객관식 12문제, 마지막으로 단답형 주관식 1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퀴즈를 풀어나가는 중간중간에는 안승남 구리시장님, 김영수 구리시 의장님, 임창열 경기도 의원님, 백현종 경기도 의원님께서 직접 문제를 내주시는 깜짝 영상도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퀴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5개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1등 한 명에게는 마지막 골든벨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골든벨 문제는 해당 학생과의 실시간 전화 연결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마지막 골든벨 문제는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재현 관장님께서 직접 출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골든벨 홍보지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1등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2등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과 교육지원 청장상을 수여합니다. 아울러 각 점수에 따라서 3등에게 10만원 상당, 4등에서 8등까지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위와 상관없이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선물로 지급해드리니 끝까지 포기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채팅창에서 나가지 마시고 조금 이따 전송해드릴 몸풀이 문제, 핀 번호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대회가 진행될 퀴즈앤 사이트는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전송해드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퀴즈앤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대회에 참여할 친구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 뒤 다시 만나요. 네, 핀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핀번호는 756427입니다. 756427이고요. 연습 문제 들어올 때 핀번호 입력하시고 닉네임 입력하실 때 본인의 소속 학교 그리고 학년, 이름까지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닉네임 입력하실 때 학교 이름하고 학년 번호 그리고 이름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이름만 입력하시고 들어오신 친구분들 있는데 다시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 본인 소속된 학교 그리고 학년, 이름까지 입력을 해주셔서 들어오세요. 네, 지금 닉네임 잘못 설정하신 분들께서는 퀴즈앤 사이트를 아예 나가시고 나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핀번호 입력하시고 닉네임 정확히 초등학교 이름, 학년 번호 그리고 본인의 이름 순서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리초 1 김민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벌써 말씀드리는 순간 참여자 수 40명을 넘어섰네요. 네, 예나리님 나가주셔가지고 본인 소속 학교 그리고 학년 그리고 이름까지 기재해주시고 들어오세요. 핀번호 756427입니다. 핀번호 756427. 곧 있으면 50명 참여자 되실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756427입니다. 예나리님, 나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고 학교 이름, 학년 번호,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다시 닉네임 설정해 주셔야 돼요. 네, 이주환님도 다시 나가주셔가지고 본인 소속 학교 그리고 학년 이름으로 기재해주시고 들어와 주세요. 지아님도요. 자, 핀번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핀번호 756427입니다. 75642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자 수 55명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직 참여 못한 친구분들 있으면은 핀번호 신속하게 알려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세요. 핀번호 756427입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핀번호는 본 문제가 아니라 연습 문제 3개 풀어보는 시간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60명 친구가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 빨리 들어와 주셔야 되겠어요. 핀번호 756427입니다. 756427. 자, 마감 시간까지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2분 안에 모두 입장을 해주셔야지 연습 문제 3문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퀴즈 대회가 처음인 여러분들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볍게 몸풀이 연습 문제를 3개를 준비했습니다. 연습 문제가 끝나면 본격적인 골든벨 문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한 번 더 핀번호 안내 드릴게요. 핀번호 756427, 756427입니다. 들어오실 때 초등학교 이름, 본인 학년 번호, 그리고 본인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퀴즈는 연습 문제입니다. 이 연습 문제 끝나고 나면 본 문제 들어갈 때는 또 다른 핀번호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고 연습 문제 풀어주셨던 것처럼 그때도 다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모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16분에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60명이 넘었네요. 네, 16분에 연습 문제 시작할 겁니다. 핀번호 756427. 네, 여러분 16분이 되어서 이제 연습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주시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컴백과 동시에 아이돌 프로그램 정상을 차지한 아이돌 걸그룹 이름입니다. 컴백곡 러브다이브를 부른 이 걸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걸그룹 멤버 중 한 명은 저보다 키가 크다고 하네요. 정말 키가 큰 멤버가 있는 이 그룹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장자초 5학년 손하원 학생입니다. 그럼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 아이브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연습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온 동네 편의점을 다 돌아다녀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보니까 답이 보이는 것 같네요, 선생님. 선생님은 혹시 이 빵 사시는 거 성공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성공 못했습니다. 네, 이 안에 있는 어떤 스티커가 되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먼저 문제를 풀어주신 학생은 구지초 5학년 금민건 학생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포켓몬빵이었습니다. 포켓몬빵.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 마지막 번 문제입니다. 최근 넷플땡땡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이 간식도 인기가 덩달아 높아졌는데요. 드라마 속 게임 이름으로도 사용된 달콤한 설탕과 소다로 만든 이 간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드라마 이름이 아니라 간식 이름을 맞추시는 겁니다. 세 글자.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장자초 4학년 백시영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달고나였습니다. 달고나. 맛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 문제가 모두 끝났는데요. 연습 문제 1등은 네, 이렇게 랭킹이 나오고 연습 문제가 끝났는데 참 쉽죠, 선생님? 그러네요. 참여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연습하신 것처럼만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인 퀴즈 대회를 위한 핀번호와 접속 링크를 다시 카톡방에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보내드리는 핀번호로 다시 접속하셔야 본격적인 퀴즈 대회에 참여하시게 되니까 꼭 주의해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접속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내드리는 핀번호는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네, 본 문제 게임 핀번호입니다. 126804입니다. 126804.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이름, 본인 학년 번호, 그리고 본인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주셔야지 퀴즈 대회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26804입니다. 126804. 닉네임을 정확히 설정을 해주셔야지 1등을 하셨을 때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대회 운영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풀게 될 골든벨 퀴즈 문제는 총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3문제는 사전에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해드렸던 예상 문제 풀이에는 없는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 형태는 OX 퀴즈가 12문제, 객관식 12문제, 마지막으로 단답형 주관식 1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퀴즈를 풀어나가는 중간중간에는 임창열 도의원님, 김영수 의장님, 백현종 도의원님, 그리고 안승남 구의시장님께서 직접 문제를 내주시는 깜짝 문제 영상도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퀴즈 화면에 집중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세요. 네. 핀번호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핀번호 126804, 126804이고 들어오실 때 반드시 닉네임은 학교 이름, 학년 번호, 그리고 본인 이름 순서대로 적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참여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5분만 더 기다리고 참가자 등록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은 1시 25분에 시작됩니다. 핀번호 126804입니다. 핀번호 126804. 아까 게임은 연습 게임이었고 정말 도전 골든벨에 참여하시려면 지금 핀번호 126804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126804입니다. 아까 연습 문제랑 같은 핀번호로 접속하고 계신 친구분들 있으면 126804로 다시 들어와 주셔야 합니다. 네, 아까 연습 문제 할 때 참여자 수가 60 몇 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못 들어온 친구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25분에 시작합니다. 7명 친구 어디 가셨나요? 126804입니다. 25분 전까지 화장실 다녀오실 학생은 빨리 다녀오셔야 돼요. 문제는 총 25문제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충전 꼭 해놓으시고요. 126804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되니까 그 점도 유의하시고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핀번호 126804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핀번호로 다시 접속해 주셔야 돼요. 126804. 네, 3분 뒤에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장 풀고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자, 닉네임 지금 잘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닉네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 이름, 학교, 학년 번호,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많이 찾아와 주셨네요. 고양초도 보이고 스택초도 보이고 백문초, 교문초, 산마루초 많은 학교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민지 선생님. 그렇네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 연습 문제는 60명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55명밖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핀번호 126804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25분에 시작하니까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안에 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경쟁률이 꽤 치열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네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다들 닉네임 알맞게 잘 적어주셨네요. 역시 우리 친구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자, 핀번호 126804입니다. 126804. 25분에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들어오신 학생분들 빨리 들어오셔야 합니다. 1분 후에 본격적인 도전 골든벨이 시작됩니다. 핀번호 126804, 126804입니다. 네, 시작까지 30초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와 주세요. 126804. 자,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다들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퀴즈 대회에 참가할 친구들이 이제 모두 입장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골든벨 퀴즈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도전! 골든벨 장애인의 퀴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후! 문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고고고.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선생님, 지금 이 행사가 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대회가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열리는 대회라고 했죠? 정답은 과연 뭘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백문초 5학년 권오빈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4월 20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해로 42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참가하여 펼치는 올림픽 경기대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해도 베이징에서 이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림픽 경기대회라고 하네요. 문제에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잘 맞춰보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문제를 푸신 학생은 부양초 2학년 성지연 학생입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패럴림픽입니다. 신체적 장애 및 시감각적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는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OX 퀴즈 문제인데요.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도와주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민지 선생님? 근데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또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먼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부양초 2학년 성지연 학생입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가진 장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보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행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죠?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민지 선생님 투표하셨나요? 저도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백문초 5학년 이시영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X입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다섯 번째 문제는 특별히 임창열 도 의원님께서 내주신 깜짝 퀴즈입니다. 영상을 잘 보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문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임창열입니다. 여러분의 장애인식 개선을 향한 노력이 우리 마을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등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골든벨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장애는 운이 없거나 유전으로 인해 얻는 것이므로 장애는 나와는 먼 이야기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문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는 운이 없거나 유전으로 인해 얻는 것이므로 장애는 나와는 먼 이야기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입력해주세요. 주변을 잘 둘러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장애, 정말 먼 이야기일까요?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장자초 5학년 손하원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전체 장애 인구 중 선천적 장애 비율은 약 12% 정도이며 나머지는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 주세요. 네, 6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박두성 선생님이 1926년 11월에 한글 점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한글 점자에 붙인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답이 두 개가 있는데 잘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부영초 2학년 성지연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3번 훈맹정음입니다. 훈맹정음은 양각의 점의 조합으로 표기된 기호를 촉각으로 감지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그림은 다음 문제를 위한 그림 자료니까 두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집중해 주세요. 아래 그림 중 왼쪽은 국제표준 ISO 장애인 마크와 오른쪽 그림은 뉴욕시 장애인 마크입니다. 그림을 잘 확인해 주세요. 네,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사라 핸들에는 국제표준 ISO 장애인 마크를 장애인이 직접 휠체어를 밀려는 손짓과 몸을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땡땡땡인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땡땡땡에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른쪽에 있었던 그림이 왠지 움직임이 좀 더 컸던 것 같죠? 네, 그러면 움직임이 크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학생은 산마루초 1학년 류예나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능동적입니다. 사라핸들에는 국제표준 ISO 마크를 장애인이 직접 휠체어를 밀려는 손짓과 몸을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8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몇 명일까요? 1번 52만 명, 2번 127만 명, 3번 263만 명, 4번 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현재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과연 그중 장애 인구는 몇 명 정도일까요?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학생은 백문초 5학년 강은우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263만 명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 수준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9번째 문제입니다.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를 지닌 이들이 특정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이 증후군은 무엇일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등장인물로 많이 다뤄졌던 그런 증후군인데요. 김양기 배우랑 정우성 배우가 출연했던 증인이란 영화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장자초 5학년 이성윤 학생입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서번트 증후군이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증 등의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 중 일부가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10번째 문제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이끄는 권리란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는 문제만 잘 읽어보셔도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주체적으로 이끄는 권리. 네.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연속해서 장자초 5학년 이성윤 학생이 또 1등 하셨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3번 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자기결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사적인 영역에서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11번째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장애란 무슨 장애일까요? 이런 유형의 장애는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장애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연 무슨 장애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친구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좀만 힘내세요. 파이팅!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부양초 2학년 성지원 학생이 오랜만에 1등을 하셨네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정신장애였습니다.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 장애에 의해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장애 유형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벌써 12번째 문제인데요.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말하기와 쓰기에 심한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의 장애를 보완해주는 치료행위인 한 영역으로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상징, 보조도구, 전략, 기법 등에 관한 통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러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영어네요.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장자초등학교 1학년 한혜천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AAC였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말하기와 쓰기에 심한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의 장애를 보완해주는 치료 보조 도구로 영문의 앞글자를 따서 AAC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네, 13번 문제는 백현종 경기도 의원님께서 출제해주신 영상 퀴즈입니다. 영상을 잘 보고 문제에 맞는 답을 선택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문제 경기도 출제해주세요. 의원 백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골든벨 행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장애인의 날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수화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쓰는 언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어는 세계 각 나라에서 공통으로 쓰는 언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이 문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영어처럼 수화도 각 공통으로 쓰는 언어일까요, 선생님? 글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추신 학생은 백문초 5학년 권호빈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수화는 그 나라의 장애 당사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갖기 때문에 나라마다 독자적인 언어를 갖듯 수화 또한 각각 다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벌써 14번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이 문제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친구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나라 장애인과 몇 명이라고 했죠, 민지 선생님? 263만 명입니다. 과연 이 수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부양초 3학년 국정우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 수준이며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5번째 문제인데요.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세요. 모든 장애인은 특수학교에 다녀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죠? 그렇죠. 네, 정답 맞춰주세요.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백문초 5학년 이시영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 당사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의지와 필요에 따라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10문제 남았습니다. 분발해 주시고 집중력을 높여주세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상 정신지체라는 표현은 지적장애로 변경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세요. 둘 다 익숙하게 들었던 표현 같은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둘 다 익숙하시죠, 선생님? 그럼요. 네.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학생은 장자초 1학년 한혜천 학생 1학년인데도 아주 빠르게 잘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O입니다. 2007년 10월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정신지체를 대신하여 지적장애라는 새로운 법정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벌써 반 넘게 문제를 풀었는데요. 네, 17번째 문제입니다. 발달장애인은 투표 보조인에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벌써 문제를 이렇게 빨리 풀어주셨네요. 여러분들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데요.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학생은 장자초 5학년 이성윤 학생입니다. 자주 보이네요, 저 학생.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X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투표법상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인과 함께 투표소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18번째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칭찬하기 위해서 간식거리를 마음대로 주고 쓰다듬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예쁘다고 막 만져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글쎄요. 가장 먼저 문제를 풀어주신 학생은 이번에도 장자초 5학년 이성윤 학생입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안내견을 쓰다듬어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게 되면 자칫 시각장애인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안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쓰다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벌써 19번째 문제입니다. 19번째 문제는 김영수 구리시 의장님께서 출제해주신 영상 퀴즈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문제에 맞는 답을 선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문제 구시의 출제해주세요. 의장 김영수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는 장애인 해 온라인 도전 골드벨을 열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뜻깊은 행사에 출제위원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걷기 편한 길은 비장애인인 우리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즉,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일상을 누리는 세상에서는 비장애인인 우리도 풍요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문제를 푸는 여러분의 할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퀴즈를 풀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분들을 이해하여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지체 장애인도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해주세요.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지체 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따로 만들어질까요, 선생님? 이 문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학생은 부양초 5학년 이주아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벌써 20번째 문제네요. 좀만 더 파이팅! 네, 20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능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Q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네, 좀만 더 힘내세요.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신 학생은 부양초 3학년 엄초아 학생입니다. 이름이 예쁘네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 모두의 제약을 보이는 장애로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지적장애 기준은 IQ 70 이하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21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보편적 설계라는 뜻으로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편리해지도록 돕고 무장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줄을 읽을 때 이미 한 50명 정도는 풀어주셨는데요. 자, 정답 잘 무엇일까요? 맞추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학생은 백문초 5학년 고노빈 학생입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이 친구 잘해주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이팅! 네, 벌써 22번째 문제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생활시설에서 나와서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문제 안에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온다는 얘기가 힌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학생은 백문초 5학년 이시영 학생입니다. 이시영 학생도 잘 풀어주고 계시네요. 자,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탈시설 운동입니다. 탈시설 운동은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벌써 23번째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선생님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민지 선생님 본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겠죠?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학생은 처음 보는 이름이네요. 장자초 4학년 조유리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럼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흰색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사용하는 지팡이의 색깔은 흰색이 맞습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표지이고 자주성의 상징입니다. 자, 두 문제 남았네요. 여러분, 드디어 24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도 OX 퀴즈인데요. 시각장애인은 모두 점자를 해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층수 표시 없어도 층수 표시 옆에도 점자가 표기되어 있죠? 민지 선생님은 점자 읽을 줄 아세요? 저는 제 이름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학생은 백문초 5학년 이시영 학생입니다. 이시영 학생 아주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X입니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80%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이 아니라 저시력 장애인이며 점자 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비율은 약 5.2% 정도입니다. 마지막 25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드디어 25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저희 구리시 시장님이신 안승남 구리시장님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고 하단의 제출 버튼을 꼭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럼 영상을 볼까요? 시장님, 문제 출제해주세요. 네, 구리시장 안승남입니다. 다음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제 출제 문제는
누구인지 그 사람을 맞히는 건데요. 이분은 시각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농민들이 이 농사에 대한 지식을 쉽게 배우도록 만든 그 농사 직설과 그 우리나라의 주요 지리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신찬 팔도 지리지를 편찬하는 등 애민 정신이 뛰어났던 분인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각 장애를 갖고 가셨던 분이다. 힌트를 좀 드리면 조선의 왕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직 모르시겠어요? 자, 몇 대 왕이냐고요? 아주 중요한 힌트인데 시각 장애를 갖고 계셨던 우리 조선의 왕이신데 네 번째 왕이라고 합니다. 자, 맞춰주십시오.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시며 조선의 4대 왕으로 농민들이 농사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농사직설과 우리나라의 주요 지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팔도 지리지를 편찬하는 애민정신이 뛰어났던 왕은 누굴까요?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학생은 부영초 4학년 4반 김진원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4대 왕이며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등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서 그 자신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모든 문제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이제 어느새 25문제까지 문제풀이를 했네요. 여러분들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곧 화면에 최종 순위가 나왔습니다. 네, 1등은 백문초 1학년 이시영 학생, 그리고 2등은 갈매초 정예나 학생이시고요. 그리고 3등은 장자초 4학년 조유리 학생, 그리고 5등은 부양초 이주 학생, 6등은 백문초 강은우 학생, 그리고 7등은 이기현 학생, 그리고 8등은 홍수아 학생입니다. 모두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그 하나씩 밀렸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1등부터. 1등은 이시영 학생, 2등 신예나 학생, 3등 조유리 학생, 4등 이주 학생, 5등 강은우 학생, 6등 이기현 학생, 7등 홍수 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8등까지 말해주셔야 돼요. 8등은 주다혜 학생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와! 비록 순위에 들지 못한 친구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예상 문제를 공부하고 오늘 대회에 참여하기까지 노력이 너무 뜻깊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대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등을 한 친구에게는 마지막 골든벨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골든벨 문제는 직접 전화로 연결을 해서 풀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1등 학생과의 전화 연결을 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이시영 학생입니다. 이시영 학생. 이시영 친구가 마지막 골든벨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영상 하나 시청하면서 잠시 쉬었다 갈까요? 준비된 영상은 미라의복지재단에서 만든 장애인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요.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푸느라 고생한 우리 친구들 잠시 후 다시 만나요. 미랄 킨더가든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구리구리는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개굴개굴 하고 울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답니다. 구리구리는 왜 항상 개굴개굴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걸까? 나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와. 저기 리니다. 같이 가자고 하자. 리니야. 왜 리니가 대답이 없지? 맞다! 리니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지금 우리가 부른지 모를 거야. 리니는 누가 툭 치거나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면 깜짝 놀란다고 했어. 천천히 리니 앞으로 가서 손을 흔들어 주자. 응, 좋아. 리니야, 안녕. 리니야, 안녕. 토순나라 아오야 안녕? 리니는 내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해줘야지. 우리 반에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 그래 좋아. 우와, 지니야, 저기 울타리 밖 사과나무 보여? 우리 사과 따러 가자.
재밌겠다. 좋아. 개굴 나도 따라가야지. 근데 숭이야, 사과가 너무 위에 있어서 못 딸 것 같아. 에이, 이 정도는 쉽지. 숭이야, 위험해. 그냥 가자. 얼른 내려와. 아니야, 조금만 가면 된다니까. 아이고, 너무 아파. 아, 다리가 잘못된 것 같아. 어떡하지? 애들이 다쳤어. 누가 좀 도와줘. 그러고 보니 애들이 안 보이네. 그러게, 숭이랑 진이 구리구리가 안 보여. 얘들아, 나 구리구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왠지 구리구리가 굉장히 다급해 보여. 진짜? 얼른 애들을 찾아보자. 토순아,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 왼쪽에서 들려. 응, 리니야, 내가 눈이 안 보이지만 소리는 잘 듣거든. 키 큰 너가 업어주면 내가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업어줄 수 있을까? 뭐라고? 어려질 수 있냐고? 아니, 업어줄 수 있냐고. 아, 업어줄 수 있냐고? 그래, 나한테 업혀. 나도 같이 갈게. 애들 여기 있다. 숭이랑 진이가 다친 것 같아. 아, 내 다리. 어떡하지?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기 힘들겠는걸? 어쩌다가 다친 거야? 숭이가 사과 딴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나랑 부딪혔어. 구리구리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못 찾았을 거야. 구리구리야, 고마워. 너 덕분에 애들이 찾으러 와줬어. 근데 상처는 어떡하지? 얘들아, 너희 괜찮아? 내가 약 가지고 왔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다면 너무 아팠을 것 같아.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 생김새도 잘하는 것도 다른 점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야. 맞아. 네, 영상 잘 감상하셨나요? 저희 영상 연결하는 동안에 저희 1등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하고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시영 학생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1등을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긴장됐었는데 네. 생각보다 문제를 제가 좀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잘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학생. 제가 잘 맞췄다는 거에 대해 너무 막 기쁩니다. 그러시구나. 평소에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이 퀴즈에 대해서? 네. 그러시구나.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 꿀팁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 퀴즈를 엄마가 내면 제가 맞추는 형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군요. 그럼 마지막 골든벨 문제도 잘 맞춰주셔야 돼요. 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시영 친구가 골든벨을 울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골든벨 문제는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재영 관장님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관장님, 문제 출제해 주세요.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내어 최후의 골든벨 문제에 도전하게 된 우리 학생 정말 축하합니다. 자, 꼭 마지막 문제를 맞춰서 골든벨을 울릴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벨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라는 뜻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먼저 대해달라는 발달장애인 권리 운동을 지칭하는 이 운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피플 퍼스트 캠페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플 퍼스트 캠페인이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피플 퍼스트입니다. 정답을 맞췄어요. 축하드려요, 이시영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주셔서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거 전화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수상 전화 드릴 거니까 그때도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전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의 수상자분들에게도 저희가 대회를 끝나고 개별적으로 전화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장애인의 온라인 퀴즈 대회 도전 골든벨 행사에 참여해주신 참가자 친구들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끝까지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바로 오늘 도전 골든벨 대회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대회가 우리 구리시 학생들에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로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년에도 또 만나길 약속해요. 여러분 안녕. 내년에 봐요.